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6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일요일이 되면은 여러 편을 찍죠. 지금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요. 거기 측백 오일 얘기도 나오고 디클린 에너지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되겠어요. 자, 지금 제가 전해드릴 오늘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름이 아닌 트럼프 제2기 행정부 미국의 법무부에서 지금 전면전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지금 시그널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린델 TV라고 해서 아주 도널드 트럼프하고 사이가 가까운 사람이죠. 이 린델 TV에서 지금 어떤 내용을 보고하고 있냐면요. 속보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전국 선거 공정성 조사를 착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니? 브레이킹 뉴스에서요. 트럼프 DOJ, Department of Justice죠. DOJ launches nationwide election integrity probe. 이 probe라고 하는 건 investigation, 조사라는 얘기예요. integrity라는 건 성실성, 충성도, 진실성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특히 법무부에서 전국적인 선거 공정성을 조사하는 것을 착수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년간 미국 사람들이 2020년 선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침묵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법무부에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DOJ 관계자들은 전국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조사 통지문을 보내서 투표기,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유권자 명부 접근 등을 조사했습니다.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국가안보와 헌법적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숨길 것이 없다라면 왜 당황하는 거죠? 당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린델 TV 리포터 카라 카스트로노바가 아주 그냥 매력적으로 생긴 여자 리포터인데 이분이 나오셔서 이와 같은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천히 제가 한번 그분이 길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For years, 여러 해 동안 Americans were silenced for questioning the 2020 election. Now, under the Donald J. Trump, the Justice of Department is demanding answers. DOJ officials have sent formal inquiries to election office across the country investigating voting machines, cybersecurity protocols, and access to voters' rolls. Criminal charges for negligent officials are on the table. This is about national security and constitutional duty. If there's nothing to hide, why are they panicked? 린델 TV 리포터 카라 캐스트로노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법무부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전국선거관리위원회 측에다가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겁니다. 야, 니들 말이야 투표기,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유권자 명부 이런 거 다 갖고 와. 특히 어디다 했을까? 어디다 했겠어요? 민주당이 이번에 또 승리한 데 있죠. 미국 지도를 딱 폈다고 생각하시고 태평양부터 봅니다. 어디? 워싱턴 스테이트, 오레곤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중부로입니다. 콜로라도, 뉴멕시코, 그리고 미네소타, 일리노이. 그 다음에 동쪽으로 와서 버지니아, 워싱턴 DC, 메릴랜드, 그 다음에 델라웨어, 뉴저지, 뉴욕, 매사추세츠, 그리고 메인, 뉴햄프셔 이런 데죠. 그런 곳에서는 지금 사진이 있는 포토 아이디, 즉
여권이나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와 같은 것 없이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민주당이 점거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법무부가 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뭐 때문에? 이거는요, 지금 중국 아이들을 통해서 중국 아이들 입에서 나온 그 빼박 증거를 갖고 지금 다 조사해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제 다른 방송을 할 때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굳이 구체적인 국가 이름, 조직 이름, 사람 이름 이런 걸 얘기 안 하는데 유독 지금 국제선거감시인단으로 왔었던 존 밀스 예비역 육군 대령, 그분은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실에서 수년간 일해온 사이버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그분 입에서 중국의 당 서열 4위 왕후닝의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왕후닝의 이름이 나와서 미국 선거만 조작했나요? 한국도 했지. 또 어디도 했지? 브라질도 했지. 니카라구아도 했지. 이라크도 했지. 키르기스탄도 했지. 그 이전까지 가면 필리핀도 해당되고 민주콩고도 해당되고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손장난을 당했죠. 최근에 가나도 있었지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때문에 가나에서는 친중 대신에 친미 정권이 이번에 세워졌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루마니아에서도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저지른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산적해 있는데 그 범죄의 중심에 누가 있다? 왕후닝, 한국 바람으로 왕호영. 이자가 소위 미국 내에서 미국을 깨뜨려서 미국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한국도 한국끼리 분열시켜서 서로 편갈라서 싸우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중국 통일전선 전략의 대부의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에 간섭을 해왔다. 선거 개입을 해왔다. 총칼을 대신해서 그 나라 내정에 개입을 해왔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어요. 자, 중국은 어떻게 할까 앞으로? 당연하지. 왕후닝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왕후닝이 미국을 오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뭔가의 조건을 갖고 딜을 하겠지. 왕후닝이 미국에 와서 다 이실직고하는 거지. 사실은요, 제가 이러이런 배경에서 시진핑 독재 정권을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획책했고요. 그래서 한국같이 인터넷 환경이 잘 돼 있는 곳에 우리 공작원들을 파견시켜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신분 세탁해서 보냈고, 그리하여 한국이라는 가장 인터넷 환경 좋은 곳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그동안 20년 넘게 근 30년간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해왔다는 것을 실토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은 그들의 돈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왕후닝 하나 정도는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진핑 아저씨 빨리 죽기 전에 왕후닝을 명분을 세워서 워싱턴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자, 지금 린델 TV 리포터가 숨길 것이 없으면 왜 당황하는 거야? 그리고 이와 같은 공직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모두가 무엇이다? 국가 안보와 헌법적인 의무에 관련된 것이라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딱 찍어서. 헌법적 의무래. 거기다가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이제 미국 법무부는요, 이와 같이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적들을 갖다 집 제거하는 작전에 들어갔는데, 자, 대한민국이란 나라, 우리의 조상들이 아름답게 이 건국해 주신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거냔 말이야, 앞으로. 응? 우리는 이렇게 아무 생각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헛소리하고 있는 이런데 미국에서는 우리의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작전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지? 도널드 트럼프처럼 나의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런 대통령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야. 대통령 하나가 바뀌니까 미국만 바뀝니까? 전 세계가 바뀌고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아메리카 합중국, 미 합중국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잖아. 작년도 선거를 할 때 2번이나 공식적인 암살을 당할 뻔했잖아.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지난 7월 13일인가 7월 15일인가 이 트럼프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안 돌렸으면 그대로 머리에 총알을 맞고 죽었겠지. 그날이 바로 CNN이 처음으로 현장을 생중계하는 날이었으니까. 알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고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보호하셨지. 그 순간에 트럼프들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끔 하신 거야. 그래서 여기를 뚫고 지나갈 때 이 고개를 돌림으로 인해 갖고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주는 바로 그 현장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fight, fight, fight를 외치면서 다시금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시금 일어났던 것이죠. 트럼프는 조국을 위해서, 내 결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트럼프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이란 나의 조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어요. 월급 1센트, 1달러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지도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살신하겠다는 그런 의지력, 집요한 불효불굴의 결단력,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진 자가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다시금 출연해서 트럼프처럼 선거혁명을 주도하며 진실을 밝혀야만 하지 않겠냐 이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렇지만 저 역시 한 사내로서, 인간으로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충심으로 마음 깊숙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진정한 이 시대, 이 세계의 리더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저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남의 나라 대통령이지만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추진력을 볼 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책봉하신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다. 망해가는 미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고레스 임금과 같은 그 엄청난 역할을 하게끔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널드 J.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임명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 더욱더 온몸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면서 동시에 미국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일까? 틀림없이 필멸, 필망, 파멸의 길에 도달하게 되어 있죠.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현재 미국에서는 2020년도의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광범위하고도 철두철미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동안 선거 부정만 얘기 나오면 음모론이라 그랬습니다. 음모론. 그러나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 조사 내용들은요, 이 2020년도의 부정선거의 실체를 이미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군이 돼서 그 구성을 이루고요. 특히나 그 리더가 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금 철두철미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캐시 파텔 FBI 국장이 발표해주는 Declassified Document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와, 이거는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감동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런 희망을 줄 수가 있을까?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공직자가 없을까? 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지도자를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절규, 울부짖음, 외침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트럼프가 전 세계의 대통령 역할까지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물론 100% 못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트럼프가 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왔던 중국 공산당의 범죄 행각을 밝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와 질서를 올바로 다시금 재확립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현재 오고 있다는 것. 그 위대한 사명과 역할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하루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짙어지고 분명해진다는 이 사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혼자 미쳤습니까? 저 혼자 정신이 나가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는 거 보면요. 5월 12일 날짜로 미국 연방법무부 DOJ가 디파트먼트 저스티스죠. 콜로라도 주가 있고 유명해요. 삐딱선 타는 걸로요. 그 옆에 있는 뉴멕시코도 그렇고. 자, 그 콜로라도 각 주에 보면은 거버너, 주지사가 있잖아요. 또 그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따로 있어. 지금 미국 가서 사는 우리 교포들 위해서 페더럴 거버먼트와 스테이트 거버먼트도 구분 못하는 이런 무식한 것들 많아요. 에? 한국에 나오면 명함에다 막 직함을 갖다 막 8개, 10개 막 이렇게 박아갖고 와. 알고 보면 정말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잔뜩 써오는 거야. 실제로 미국에서 센 놈들 같으면 내 지난번에 모스탄 대사 봤더니 리버티 대학교 명함 달랑 한 장이야. 딴 거 없어. 센 놈일수록 명함이 간단해. 별 볼 일 없는 쭉쟁이 흑사리 같은 놈들은 명함에다가 앞뒤로 해가지고 막 뭐 마크 박아놓고 말이야. 뭐 온갖 거 여기다 막 무슨 뭐 동그란 거 네모난 거 빠지 달아가지고 뭐 무슨 어소시에이션 무슨 뭐 커미티 해갖고 달고 나오는데 그 전부 다 구라고 사기들인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의 주류 사회로 간 사람들은 점잖게 있는데 그 주류 사회 근처도 못 간 놈들이 꼭 그러고 나다녀요. 자, 지금 미국 법무부가 콜로라도주 거기도 보면 주정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국무장관이 있어요. 거기 주 단위의 DOS, Department of State가 있는 거죠. 그 콜로라도주의 국무장관한테 요청한 거야. 야, 너네들 2020년도 했던 거 있지? 연방선거와 관련된 유권자 등록 자료, 그 다음에 투표자 로그인 기록, 그 다음에 장비 운영 정보, 모든 선거 관련된 기록을 전부 다 제출해. 이걸 지금 강력하게 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거 있지 왜? 2024년도 선거 자료. 그것도 일체 손대지 마. 삭제하지 마. 철저히 보관해.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린 거예요. 자, 이 연방정부가 주정부보다는 규모가 크고 상위 개념 아니야. 연방 전체를 다루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고. 자,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미 법무부 DOJ 요청사항에 대해서 미국의 지금 방송사 신문사들이 두려워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역사상 말이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충격적인 요청에 워싱턴의 법무부가 이거 왜 요청할까? 야, 이거 이러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제도 근본이 손상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너스레 떨면서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다고. 사실은 왜 그래요? 도둑질을 안 했으면,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라디오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지금 난리 났다고 이 법무부에 이 광범위하고 집요한 자료 요청에 대해 갖고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나 못 주겠어. 안 내놓겠어.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안 내놓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야!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어. 연방주의 원칙까지 침해하고 있어. 이딴 식으로 이제 덤비는 거지. 반발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저항한다 해서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자, 미국 법무부가요. 콜로라도 주만 한 게 아닙니다. 콜로라도 주 시작해서요. 늘 경합으로 되는 스윙 스테이트들이 있죠. 어디에요? 남쪽부터 올게요. 애리조나. 그 다음에 조지아.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동쪽으로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뭐 이런 데도 다 있죠. 자, 이런 모든 주에다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계속 위반해? 경고장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 올코트 프레싱이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각 주별로 특히 스윙 스테이트 같은 데서 2020년도에 나쁜 짓 했던 놈들. 그러니까 특히나 아리조나주, 조지아주, 펜실베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간, 또 일리노이 이런 데들. 지금 난리 난 거죠. 자, 연례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연방법무부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행정적인 절차고 또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등록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선거의 무결성, 선거에서의 무결점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요. 너네들 각 주별로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이런 공격적이고도 미증유의 이례적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 뭡니까? 어디에 근거한 걸까요? 결국 금년도 3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했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거기에 보면 미국 선거 무결성 보호 명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행정명령이 지금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정명령은요, 연방기관에서 주선거 관련된 데이터를 제한 없이 접근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로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주정부에 대한 선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자료 요청은요, 주정부, 즉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관리하고 있는 공식 자료는 기본이고요. 민간 위탁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투표자 데이터, 장비 운영 로그, 이와 같이 민감한 비공개 자료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다 때려잡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를 뛰어넘은 전례 없는 unprecedented라고 그러죠. 이 같은 전례 없는 초강경의 움직임, 초강경의 연방정부의 요구사항이다 이거죠. 이러한 연방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리고 법무부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포렌식 수사 전략을 총동원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가 요청하는 유권자 명부, 투표 로그인 기록, 장비 보안 인증 내용 등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전산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경우 이미 확보한 중국 간첩단들과 함께 이것은 확실하게 중국이 어떻게 개입해 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전 세계에서 진행되었던 그 범죄를 한순간에 뒤집어 까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Earth Shattering, 지각이 요동치는 조산 운동이, 즉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지질학적인 변화와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변화가 지금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 법무부의 대변인 게이츠 맥갑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 발언 내용을 보면요. 법무부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이 단순한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유권자 명부를 소홀히 관리했다거나 아니면 투표 장비 문제를 알고서도 방치했다고 하는 등과 같은 부정선거 이 의혹, 이 의심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선거 관계자들에는요,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거야. 이들에게 결국 죽이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로 당대표 됐던 이준떡이라는 애를 감싸 안어? 윤석열 대통령 배신 때리고 등대 칼 꽂았던 한동훈이 같은 놈을 같이 끌어안아? 용광로라고 같은 틀 안에 넣으면 다 녹여서 함께 갈 수 있다고. 이거 왜 그러셔? 뭐가 지금 잡혀 있는 거야? 무슨 결점이 잡혀 있길래 누구한테? 적들에게 이렇게나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응? 자, 지금요, 좌익들의 선봉장이라 할 수 있는 뉴욕타임즈라는 신문 있죠. NYT. 이 뉴욕타임즈 조사도 겁을 먹었어요. 법무부 고위 관계자 발언이다 이렇게 막 인용하면서 전자투표 시스템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이런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연방정부의 법무부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인물들을 직접 체포해서 형사처벌 대상자로 삼기 위해서 초강력 대응 조치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걸 지금 공식화하고 있고 지금 자기들도 붙잡혀갈까 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이제 칼날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목에 딱 대고 이제 딱 그으면 끝나는 거야. 경동맥 같은 데 딱 잘리면요 2, 3번 내로 죽습니다. 자, 지금 선관위가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 안에 있는 가족회사 규모의 그 자들, 범죄자들이지. 선관위 공무원이 아니, 걔네들은 범죄자들이야. 그 중앙선관위 가족회사의 범죄인들이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려고 하지. 선거관리 부실로 해서 발생하는 이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손해배상을 국가 세금으로 지금 보험 처리하고 있죠. 정말로 네 가지도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고 무책임하고 가증스러우며 비겁한 놈들의 행태를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세월 아주 그 프렌드십을 유지하던 마이클 닌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마이클 닌델이 운영하는 닌델 TV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을 포착을 하고 본격적인 포렌식 수사에 돌입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거야. 대한민국은 자빠져 자고 있냐 이거야. 주는 사료만 처먹고 지금 배불리고 놀고 있다 이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미국 법무부, 미국 FBI는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외국의 정보기관 이런 간첩들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침투했는지 안 했는지 그 침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통신 장비나 접근 기록들이나 이런 모든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이런 필요한 자료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수집해서 지금 범죄자들을 때려잡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정보 수집하는 거라고 보세요? 외국이라고 하는 범죄 집단,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
국제 범죄 조직들이 미국 선거에 어떻게 침입해 왔는지,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불법 조작을 했는지 그 세력들을 잡아내서 철저하게 보복 응징하겠다고 하는 미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 2025년 7월 1일에 공개됐다고 하는 FBI의 내부 민권 Declassified Document들이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미 FBI는요,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2020년 9월에 이 중국 애들이 수천 수만 장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제작해서 미국으로 밀반입하는데 그걸 접수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 사람들이 FBI가 덮어. 왜 덮어? 자, 당시 FBI 국장이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애였어. 이 크리스토퍼 레이가 의회에 출석해갖고 얘기한 게 있어. 뭐라고 얘기했냐? 아, 중국이 뭐 한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러고 중국의 개입소를 차단시켜버렸어. 그러면 국장이란 자가 미 의회에 가갖고 얘기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발행한다? 큰일 나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엎어버린 거야.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이, 뭐 정무직이라고 조사 안 하고 덮어버리는 거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정당당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이 보고서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결국 이게 디클래시파이드, 비밀이 공개 해제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상원 법사위원장 척 그레슬리 의원한테 지금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FBI 국장관 카시파틸이라는 신임 FBI 국장이 이 문제의 문건을 다시금 찾아내서 다시 재분류하고 디클래시파이드 해서 비밀 공개 해제를 하고, 그러니까 비밀을 해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 애들이 이러이러한 간첩 행위를 해왔다. 이렇게 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이걸 갖다 지금 공개적으로 다 밝혀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찰에, 우리나라 검찰에, 우리나라 국정원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나라가 바뀔 수 있을 텐데 없지요. 없어. 사료 처먹는데 나질 관심 있고 안 해. 사료만 처먹으면 되는 거야. 그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한테 배급되는 사료 그거 처먹고 하루라도 더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것들은.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하나가 바뀌니까 다 세상이 바뀌잖아. 법무부가 바뀌고 FBI가 바뀌고 CIA가 바뀌어 나가는데 대한민국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야. 과거 은폐되어 왔던 이런 외국 세력들, 부정 세력들, 뭐 구태여 외국이라고 할 게 뭐 있어. 중국 공산당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이 정황을 다시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다만 주어만 지금 생략돼 있지. 그러면 이게 단순한 조사예요? 행정 조치에 지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는 이 중대한 관점이에요.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적인 관점, 그리고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가 이익적인 관점에서 선거는 무결해야 된다. 선거는 결함이 없어야 된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의 법무부가 FBI와 함께 모든 수사력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거야. 아우 부러워. 너무너무 부러워 진짜.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거 할 수 있냐 이거야.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 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신성연한 국가의 공직자를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제는 공직사회의 희생, sacrifice, 헌신, dedication 이런 말을 하면요, 저 새끼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런 말 듣게 돼요. 제가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내가 우리 국정원에서
강성 발언했다고 내가 감찰실에 가서 조사까지 받고 그랬다고. 우리나라는 언제 미국처럼 저렇게 선진화가 될 거냐 이게. 응? 미국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압도적이고 압살하고 있는 이런 철두철미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수사가 우리나라는 언제 되겠냐. 미국이 다 해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미국은 미국 먼저 해요. 응? 어쩌다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범죄 행각을 들춰내다가 우리나라께 해당해서 들춰나서 확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밝혀줄 거다? 꿈 깨야 되겠지. 응? 물론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겠죠. 더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협조를 해줘서 그 빼박 증거를 산채로 잡아갔으니 얼마나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확실한 증거물로 활용이 되겠어요. 응?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물들도 있고 있었지만 그거를 조사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어. 선거위원장 겸임한 이런 나쁜 놈의 재판관 놈들이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내버리고 기각하고 각하시켜버리고 과학적인 진상규명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철저한 이런 뭐 범증 조사 이런 거 없어요. 주로 이 판사나 검사 이놈 새끼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야. 자, A, B가 같은 선거구에 출연해서 선거를 해서 A가 600표 차례 이겼는데 지금 B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소송을 걸었어. 표를 갖다 이제 조사해 봤더니 물론 엉터리로 막 들어가 있지. 제대로 된 표가 들어간 게 아니고. 자, 지금 650표 차로 이겼는데 보니까 부정투표라고 할 만한 거는 50여 장밖에 없어요. 선거의 당락의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무효 소송에 하는 걸 각하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해요. 이게 정말 이 개만도 못한 놈 새끼들이 판사 놈 새끼들이야. 또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조사 수사하는 검사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판검사 얘네들이 앞으로 판사 검사 역할 하면 안 되지. 그럼 누가 해야 돼? AI 시켜서 해야지. 이런 새끼들을 판사라고 그런 새끼들이 일반 고매한 국민들을 갖다가 심판을 해? 이 짐승만도 못한 이 야수만도 못한 것들이 와서 국민들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판결한다고? 세상이 누구 맘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요. 아마 지금 애들이 헛질을 한다고 뭐 검찰청 없애고 뭐 대법관을 몇 명을 만들고 이런 헛짓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역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함부로 판결하는 이 짐승만도 야수만도 못한 이런 판사, 검사 이런 새끼들은 싹 다 밥그릇을 뺏어버려야 된다 생각이에요. 응? 그런 걸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이런 검찰도 없애버리고 법원도 없애버리는 이런 사회, 진짜 사람 살만한 사회를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일반 시민들을 갖다 배심원을 만드는 그런 판결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살인, 강간, 뭐 절도 이런 것들도 판결하고 하면 되죠. 그 서울대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시험 본 놈들 그 자식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우리는요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있죠. 미국의 펜 본디 법무장관이 하고 있는 거 있죠. 미국 카시파텔 FA 국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있죠. 뭐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조사 방식 그대로 원형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돼. 그런 거나 우리가 복사해서 배워야지. 응? 뭐 하고 있냐 이거야. 지금 한국에 있는 양아치 건달보다 못한 검사 자식들, 판사 녀석들. 아니지, 뭐 기진면도 있으니까 판사 연놈들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 검사 연놈들이라 해야 되나? 이것들 만약에 미국본에서 뭐 가서 선진수사기법 배우러 한들 이것들이 제대로 배우겠어? 영어 되겠어 그것들이? 법도리들 말이야. 영어 안 돼. 그럼 어느 세월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 이거야.
어느 세월에 미국 FBI나 법무부 하에는 이런 발달된 과학적인 포렌식 수사 기법을 우리는 언제 확보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겠냐 이거야. 거기에다가 강력하게 법적으로 책임을 추구해서 뭐 사형을 시키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선거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기준을 하루빨리 도입하고 우리도 원용해야 될 텐데 어느 세월에 대한민국에 무너진 이 선거의 이 부정부패를 올바르게 세우겠냐고. 어떤 세월의 선거의 무결성을 우리는 확립할 수 있겠느냐고. 국민 여러분 깨나시는 방법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서울대 법대 나온 자식들 맡겨놓으면 그 개만도 못한 놈들이 이걸 할 것 같아요? 사료 처먹는데 정신 팔려갖고 헛짓하고 있을 텐데. 그럼 누가 해야 돼? 국민들이 해야 돼. 자, 내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게.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좀 말도 안 되는 일들 있죠. 미국의 법무부에, 미국 국무부에, 미국 백악관에 보면 컨택트 어스라고 있어. 거기 보면은 자기 출신 지역이 어딘지 아웃 오브 아메리카로 해놓은데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 그래서 한국 주소 넣고 한국 이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간략하게 컨텍스트 문장을 갖다 집어넣으시라고. 그리고 본인이 받아볼 수 있는 자기 이메일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백악관에 신고를 하시라고. 법무부도 국무부도 국방부도 CIA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애들 그동안 힘들여서 교육시켰으면 영어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 손녀 앉혀놓고 해. 야, 국무부 화이트하우스 홈페이지 들어가 봐. 거기 컨택할 수 있는 데 찾아가 봐. 공작관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래. 가가지고 찾아봐. 거기 보면 뭐 아리조나부터 해가지고 주 스테이트 적는데 우리 해당 없어. 한국 사니까. 아웃 오브 아메리카 해갖고 외국이라고 그러고 한국 주소 넣고 전화번호 넣고 이메일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신고를 하시라고. 야, 지금 특검 애들 나와서 이런 미친 짓 하고 있다. 또 뭐 대통령 마누라 가족 중에 누가 무슨 짓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누가 무슨 짓 하고 있다.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백악관을 중심으로 국무부, 법무부, CIA, 미 국토안보부, DHS죠? 이런 곳곳에다가 신고를 하시란 말이야. 영어 안 돼도 요즘에 AI 많잖아요. 챗GPT, 그록, 뭐 제미나이, 뭐 구글 번역기, 뭐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넣고 좀 어눌하면 어때? 번역해서 미국에다 신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해봐. MBC 기자 이름, 또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데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미국 법무부에 FBI 신고해. 여러분들이 쓰실 말이 많을 거 아니야. 오늘 내가 왜 이 동아일보 특파원을 쓰냐 하면은요, 해서 써가지고 AI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줘. 그럼 걔가 영어로 번역해준다고. 그러면 그거 갖고 쭉 해서 여러분들이 신고하시면 돼. 우리나라 대통령실, 우리나라 뭐 국회 이런 데는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법무부, CIA, 백악관, 뭐 국무부 이런 데다가 신고하시면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유, 요즘 들어서 참 왜 이렇게 한국 국민들의 애국 인사들이 많지? 고마워하지. 아마 한국에 나와 있는 CIA가, 한국에 나와 있는 FBI, 여타 정보 요원들이 아마 할 일이 없을걸?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제보해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대조를 해보겠지. 또 대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그쪽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딱 보고 이게 헛소리가 아니다. 전부 다 accept, 채택하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고생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국가를 상대로 한 총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니라 일정 신문사, 특정 신문사, 방송사,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기관, 회사 이런 걸 상대로 해갖고 뭐 정당, 뭐 개인별로 되는 국회의원들 이런 것들 이런 곳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치료를 한단 말이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좀 해주세요.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뛰어난 영어 실력 갖고 계신 분 많잖아요. 저는 뭐 중국을 유학을 가봤겠어요? 뭐 미국을 유학 가봤겠어요? 별 볼 일 없는 놈 아니에요. 무식한 놈이고, 배움도 짧고. 그러니까 우리 많이 배우신 우리 국민들, 또 집안에 많이 배운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더 많이 배운 손주 손녀가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역할 좀 해주시란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문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스탄 대사가 이재명이가 뭐 어렸을 때 뭐 해서 지금 뭐 학교도 못 다녀도 이런 표현보다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딱 정리해갖고, 그러면 뭐 대통령 아침에 모닝 브리핑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보고서가 돼서 백악관으로 가겠지. 국무부로도 가고 CIA로도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자식들을 못 앉히고 헛개비 양아치 건달 자식들을 지금 장관을 올렸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요모냐 욕골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막 띄워주세요. 열심히 그렇게 해서 미국에다가 여기저기에 신고해서 이 나쁜 악마들을, 사탄의 무리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노력 봉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승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